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교육공학적으로 본 학습의 작동 원리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가 뭔데 교육공학까지 논하냐? 이게 무슨 주제인지 아냐?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이제 저도 이제 교육학을 배웠긴 했지만, 교육공학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긴 한데, 이제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 또는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괴로워할 때 제가 이제 늘상 해주는 이야기를 조금 잘 정리를 해서 이제 교육의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일상생활에서 제가 잘 적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이제 부모님들에게 또는 시청자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내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전거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자전거의 원리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처음 배우잖아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그냥 나 오늘부터 자전거 탈래 그래서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없죠. 그쵸. 어렸을 때 발로 이렇게 밀고 다니는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발 자전거, 보조바퀴가 있는 네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우리에게 가장 시련이 올 때가 그 보조바퀴를 떼고 달리는 두 발 자전거를 탈 때입니다. 자, 두 발 자전거를 탈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부모님이 말로 지시하면서 너 이렇게 타. 그래서 물론 타는 사람도 어쩌다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뒤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주면서 부모님 심장이 터질 때까지 뛰어가면서 잡아주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 모르게 부모님이 손을 놓으면 아이는 부모님이 손을 놓은지 모르고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으면서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아이한테 알려주죠. 나 방금 너 잡지 않았는데 네가 자전거를 탔어.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자전거를 익히고 배워서 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첫째 날 이렇게 아빠가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자전거를 타게 됐어요. 나 자전거를 탈 줄 안다. 이 기쁨에 이제 하루가 끝나고 열흘 동안, 일주일 동안 밖에 비가 와서 자전거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 이 아이가 다시 자전거를 타려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처음보다는 좀 낫겠지만 이 아이는 거의 처음과 같은 수준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동 원리는 알겠지만 자전거를 잘 탈 수 없어서 다시 아버지가 뒤를 잡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 비유와 비슷합니다. 가르쳐 줬는데 한 번 알게 됐는데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 번 설명을 해줬는데 왜 이거를 못 풀고 모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에요. 머릿속에는 분명히 있다. 내가 자전거를 한번 아빠가 손을 잡지 않고 탔기 때문에 아빠가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탈 때 다시 타지 못하는 거다. 그런데 이 아이가 첫째 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다음에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그래서 일주일 내지 열흘 내내 하루도 빼먹지 않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거의 매일같이 자전거를 타면서 연습을 해서 완전히 자전거를 익히게 되었죠. 이 아이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년 동안 외국에 갔다 와서 외국에서 자전거를 못 타다가 다시 돌아와서 1년 전에 탔던 자전거를 바라보면서 오늘 한번 자전거 타볼까 하고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를 타지 못할까요? 살짝 버벅대는 건 있지만 이 아이는 바로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머릿속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뇌세포에
내가 풀고 문제를 풀고 내가 공부한 것들은 나의 뇌세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유자재로 익숙하게 끄집어내서 쓰려면 그만큼 숙련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일주일 만에 연습이 끝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아이는 열흘 만에 끝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한 달 내내 연습을 해도 한 달만 지나면 또 다시 연습을 해야 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안에 연습이 끝나는 친구도, 한 달 안에 연습이 끝나는 친구도, 한 달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친구도 완전히 마스터가 되면 누구나 다 자전거를 타는 모양과 모습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마스터의 단계까지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마스터의 시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 타는 겁니다. 자전거가 작동하듯이 저는 학습도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잘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신감의 힘은 어느 정도나 될까? 자,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페달을 밟는 힘?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는 악력? 뭐 다 중요하겠지만 자전거를 처음 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전거나 뭐 인라인 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 스키나 스노우보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타는 것을 처음 배우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자전거, 자전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는 굉장히 빨리 자전거를 배울 수 있어요. 왜?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넘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넘어져 봤는데 괜찮네 그러고 다시 자전거를 타요. 하지만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친구는 자전거를 타기 전부터 내가 넘어졌을 때 얼마나 아플까, 넘어지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안 넘어지고 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는 넘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페달을 힘차게 밟고 페달을 힘차게 밟는 만큼 자전거를 빨리 배우게 됩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친구는 페달을 빨리 밟으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넘어질까봐 넘어지면 더 아프잖아요. 빨리 달리다가 넘어지면. 그러니까 페달을 빨리 밟지 못하게 되죠. 자전거를 배우려면 페달을 빨리 밟아야 되는데 페달을 빨리 밟지 못하니까 자전거를 배우는 속도가 더 오래 걸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자신감이 학습에 주는 효과는 대략적으로 30%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한 친구가 자신감이 없는 친구보다 동일한 학습에서 상승 효과가 많게는 30% 정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30%라는 것도 어느 정도 위의 수준까지 올라갔었을 때는 다 같이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거죠. 자, 자전거의 원리에 우리가 또 비교를 해서 학습에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는 한번 마스터하면 뭐 성인이 돼서도 뭐 몇 년이 지나도 바로 탈 수 있으니까 학습도 그러냐?
이제 요거는 비교를 하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가 과연 다르냐?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를 잘 타게 되면 자전거 어렸을 때 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두 손도 놓고 타고, 어? 한 발을 앞으로 들고 타기도 하고, 일어서서 타기도 하고, 자전거를 잘 타는 순간 여러 가지 묘기를 부리게 되죠. 근데 자전거를 어렸을 때 타다가 않은 다음에 다시 타게 될 때 자전거를 탈 수는 있지만 두 손을 놓고 탄다든지 일어서서 탄다든지 한 발을 들고 탄다든지에 대한 묘기를 다시 부리려면 시간이 오래 지나야 됩니다. 연습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마스터를 하면 그것에 대한 내용은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 뭐 애플 제일 처음에 배우죠. APPLE 이 스펠링을 한 번 마스터하면 죽을 때까지 애플에 대한 사과에 대한 스펠링을 거의 잊어버리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 사과가 이야기하는 그 문법적인 내용이라든지 수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쵸?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학습도 우리가 묘기의 수준까지 계속 이어가려면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무서움과 강압은 과연 독일까? 아니면 약일까?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전거를 왜 타는 거죠? 이 아이를 자전거를 타게 하려는 이유가 과연 뭐냐? 얘를 자전거를 타게 해서 쿠팡이츠 배달원으로 쓰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아이에게 자전거를 타게끔 해주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즐거움입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탐으로 인해서 더 멀리 갈 수 있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고, 바람을 맞으면서 즐겁게 생활하라고. 학원에 다니거나 학교에 다닐 때 거리가 좀 멀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편리함을 이용하라고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전거를 아이한테 가르쳐 줄 때 즐거움을 목적으로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데 이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면서 아이가 자전거를 못 탄다고 회초리를 때리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이 아이에게는 자전거가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혼을 내고 야단을 치고 강하게 매몰차게 밀어붙여야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잘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한테 학습을 시키고 공부를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역시 무슨 이유예요? 아이 의사 만들어서 아이가 의대를 졸업하고 개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아이가 버는 돈으로 내가 좀 나누어 쓰고 강남에 집도 한 채 사고 그래서 내가 노년에 롤스로이스도 한번 타고 그러려고 아이 공부 잘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를 아이한테 잘하게 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이가 성장해서 그 좋은 성적을 가지고 그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행복하라고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강압과 무서움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더 괴롭고 힘든데 이 아이를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강압과 무서움을 무기로 그런 학원, 그런 언행, 그런 목소리, 그런 말투로 아이와 접하게 된다면 어쩌다가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지만 이 아이의 인생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서움과 강압이 우리 아이에게 독이 되는지 아니면 약이 되는지는
부모님의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공부도 자전거도 행복하려고 탄다는 그 원리만 알면 아마 조금 더 판단이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교육공학적으로 본 학습의 작동 원리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